9억 대출로 상가 분양받은 65세 교장 선생님, 은퇴 후 남은 건 통장 잔고 0. 평생 아이들 가르치며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엔 이제 좀 편히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65세의 은퇴 교장 선생님, 이 선생님의 한마디는 수많은 은퇴자들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평생 직장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면 노후는 편해지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이라 믿었던 교직 생활의 마지막에 그는 퇴직금과 대출을 안양 상가에 투자했고 결국 공실 폭탄을 맞아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은퇴 후 자산 관리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문제는 나는 저렇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례 1. 9억 상가 투자로 노후가 무너진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 이 선생님은 33년간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한 뒤 2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연금도 매달 28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변의 조언과 상가 투자만이 노후의 답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달콤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9억짜리 상가 분양권을 대출로 구입했고 본인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 자금까지 털어 넣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상가는 1년 넘게 공실, 대출 이자는 매달 300만 원 이상, 연금으로 이자도 감당 못하고 결국 상가를 헐값에 급매. 남은 건 대출 잔금과 통장 잔고 0원뿐.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손주 학원비나 도와줄 걸 그랬어요. 그의 말엔 후회와 쓰라림이 가득했죠. 사례 2. 공무원 부부의 연금 의존형 노후 허상에서 무너지다. 두 번째는 62세의 전직 시청 공무원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두 공무원이었기에 연금이 나오니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금은 세금을 떼고 나면 각각 190만 원대. 둘이 합쳐도 380만 원. 서울 외곽에서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손주 용돈 등을 빼면 실제 남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문제는 은퇴 후에도 소비 수준을 낮추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달 백화점에서 옷 사고, 자주 외식하고, 여행 다니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소비가 결국 두 사람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끌었죠. 노후의 함정은 수입이 줄어도 소비 습관은 그대로라는 데 있습니다. 사례 3. 자영업 실패로 돌아온 60대 가장, 가족과의 갈등까지. 세 번째 사례는 교직도, 공무원도 아니었던 60세 자영업자 어씨입니다. 그는 퇴직 후 내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가게 임대 보증금 1억, 인테리어 7천만 원, 장비 5천만 원 총 2억 2천을 들였고 그중 절반은 대출이었죠.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지역 상권은 점점 죽어갔고 매출은 반토막. 월세 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결국 2년 만에 가게를 접게 됐고 남은 건 카드빚과 대출뿐이었죠. 더 큰 문제는 가정이었습니다. 부인은 말렸는데도 밀어붙였고 자녀들에겐 손 벌리지 않겠다던 사람이 이제 용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결국 가족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내가 한번 부동산으로 역전해 봐야지. 가게 하나 하면 소일거리도 되고 돈도 벌고. 이 생각들이 모두 틀린 건 아닙니다. 문제는 충분한 준비 없이 감정적인 판단으로 은퇴 자산을 베팅한다는 거예요. 특히 공실 리스크가 큰 상가나 경쟁이 치열한 자영업에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은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 수익보다 지출 관리가 먼저다. 수입이 줄어든 은퇴 시기엔 새로운 돈을 버는 것보다 기존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150만 원 안에서 살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게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2. 은퇴 후 투자 리스크 관리가 핵심. 상가는 위치, 수요, 유동인구 등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절대 공실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은퇴 자금은 리스크를 피하는 보수적 투자로
운영하는 게 정석입니다. 연 34% 수익률만 안정적으로 유지해도 성공입니다. 3. 함께 사는 삶을 준비하자. 혼자서 감당하려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생활비 분담, 자녀와의 현실적 대화가 중요합니다. 내가 다 해줄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는 자세가 은퇴 후 갈등을 줄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흔히 건물주를 꿈꾸며 노후의 안정성을 쫓지만 그 꿈이 빛과 후회의 늪으로 변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봅니다. 65세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는 그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도 상가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삶은 더 벌기보다 덜 쓰기에서 시작됩니다.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하며 누구와 살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이 없으면 9억짜리 상가도 연금도 가게도 결국은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금이 바로 나의 노후를 다시 점검할 시간입니다. 9억 대출로 상가 분양받은 65세 교장 선생님, 은퇴 후 남은 건 통장 잔고 0. 대한민국의 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꿈을 꿉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건물주가 되어 연금 외에도 여유 있는 노후를 누리겠다. 그러나 그 꿈이 현실에서는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 상가 공실률 증가와 상업용 부동산 침체로 인해 은퇴 후 상가 투자는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1. 상가 투자는 왜 위험한가? 상가 투자는 본질적으로 투자가 아닌 사업에 가깝습니다. 상가는 단순히 돈을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부동산과는 달리 입지, 유동인구, 경기 흐름, 임대 트렌드, 관리 노하우 등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65세에 상가를 분양받은 교장 출신 은퇴자의 사례는 이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에 추가로 9억 대출을 받아 안양 상가를 분양. 상가는 1년 넘게 공실 상태, 이자만 매달 300만 원 이상. 결국 상가 급매 처분, 대출 잔금만 남고 통장 잔고는 0원. 이런 결과는 특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공실률 10% 이상인 지역 상가는 장기 보유 시에도 수익 창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높은 이자율과 유지관리 비용이 감당을 어렵게 합니다. 조원 은퇴 후 투자 자금은 절대 잃지 않아야 할 돈입니다. 위험 대비 없이 고정 수익만을 기대하는 상가 투자는 은퇴 자산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이 있어도 소비 구조가 문제다. 은퇴 공무원이나 교직 출신의 경우 일정 수준의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 구조를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28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세후, 수령액, 의료비, 손자녀 지원, 차량 유지비 등을 포함하면 순수 가처분 소득은 100만 원 이하로 줄어듭니다. 특히 소비 패턴을 은퇴 전에 유지하려는 경향은 문제가 됩니다. 외식, 명절 지출, 여행, 고정 지출 등은 줄이기 어렵고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소비 빈도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통장 사용이나 자산 매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조원 은퇴 전 반드시 지출 리셋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한 달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실전 연습이 선행돼야 합니다. 3. 노후 창업은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은 은퇴자들이 흔히 하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은퇴 자산을 갉아먹는 또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60세 자영업자 어씨는 음식점 창업에 2억 2천만 원을 투입했지만 지역 경기 악화와 경쟁 과열로 인해 2년 만에 폐업, 대출과 신용등급 하락, 가족과의 갈등까지 겪게 됩니다. 창업은 수익보다도 손실 방지 전략을 세워야 하며 최소 6개월일 연간의 준비기간, 시장조사, 파일럿 운영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자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조원 창업은 로망이 아닌 전략입니다. 노후 창업은 노후 생활비를 보완할 부업 수준으로 접근해야 하며 리스크를 견딜 수 없는 구조라면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4. 은퇴 후 자산관리의 3대 원칙.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
자산은 적극적인 투자보다 원금 보정과 안정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고수익 상품보다는 MMF, 단기 채권, 예금, 리츠 등 안정형 자산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자산을 현금화 가능한 구조로 바꿔라. 상가나 토지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위기 시 매각이 어렵고 손해가 큽니다. 은퇴 후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재무 목표는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이다. 5%의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10년 후에도 생활비가 지속될 수 있느냐입니다. 재무 설계는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마르지 않게 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수적인 계획과 소비 절제가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투자보다 먼저 해야 할 일. 많은 은퇴자들이 재산을 불리려는 마음에 투자에 나서지만 준비 없이 뛰어든 은퇴 후 투자야말로 가장 위험한 결정입니다. 상가 투자 실패, 자영업 손실, 연금 과신으로 인한 소비 과잉.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노후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줄여 살 것인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소득보다 중요한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질문에 먼저 답해야만 9억 상가의 꿈이 9억 부채의 현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문가 팁 요약. 구분 조언. 상가 투자 공실 리스크, 고정비용 고려의 최소화. 소비 구조 은퇴 전 지출 줄이기 훈련 필요. 자영업 창업소 규모 부업 수준으로 접근, 시장 조사 필수. 자산 관리 원금 보전 중심, 유동성 확보 중요. 은퇴 설계 수익률이 아닌 생존율 기준으로 계획.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불안, 후회, 갈등이 아닌 안정, 평화, 만족이 되려면 반드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